안녕하세요. 팩트 위주의 자연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팔자주름은 갓 태어난 신생아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자주름이 깊다, 뭐는 사실 근심이 많다, 뭐 이런 내용으로 회자가 되죠. 또뭐 팔자가 펴졌네 하면 뭐 좋은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는 것처럼 팔자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팔자주름이 깊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신촌에서 연세 자인묘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먼저 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와 같이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상악골 부위의 구조이죠. 구조. 두 번째는 이 근육의 왕성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노화현상, 이게 나이가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각각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악골 우리 문제, 우리가 요 부위를 상악골이라고 하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지거나 또는 팔자주름이 빨리 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 고주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이 상악골이 이렇게 돌출된 경우를 우리가 포지티브 벡터라고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함몰된 부위를 그러니까 네가티브 벡터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을 때는 이 팔자주름이 빨리 생기고 빨리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위, 뭐 귀족 수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의학 용어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누가 상업적으로 요 부위를 윤기시키는 수술을 귀족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 부위가 아마 윤기가 되면 팔자주름이 좀 덜 생기고 덜 번지고 또 약간 이제 귀티나 보인다, 붓티나 보인다, 아마 이런 붙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와 같은 보형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돌출된 위 치아, 이거 치아 교정한다고 해서 이 치아를 교정한다고 해서 이 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에, 요 함몰된 부위에 이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시켜주면, 여기 마찬가지죠. 그러면 좀 팔자가 빨리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 빨리 깊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마찬가지죠. 여기를 윤기시켜주면 이 상대적으로 이 주름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은 이제 콧볼 축소도 하고 코 기둥도 앞으로 좀 이렇게 돌출시켰죠.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 상악거리 문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보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필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뭐 귀족 수술은 좀 성형외과 수술치고는 좀 작은 수술에 속하죠. 코 속으로 아니면 입안 절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만약 뭐 어,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제거도 쉽습니다. 비교적 이와 같은 시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팔자주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왕성한 근육 활동이죠. 이게 사실은 보면 입 주변에 이와 같은 많은 표정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관골궁, 소관골궁, 이 근육이 우리가 웃는다든가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죠. 이 근육이 이 광대뼈 쪽으로 입꼬리를 당겨주는 것을 우리가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근육의 활동이 지나치게 강해서 팔자주름이 많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톡스를 요 부위에 놓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근육 활동이 약간 위축이 돼서 많이 깊어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팔자주름이 좀 완화시키고 싶다고 그러면 필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필러, 이와 같이 필러를 전과 후죠. 전과 후. 근데 이제 필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체에 안전하다고 입증된 물질을 우리가 이와 같은 필러용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시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데, 물질 자체는 인체에 안전하더라도 이건 실제 필러 시술용 바늘입니다. 보일러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끝이 뭉툭해서 아프지도 않습니다. 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러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사실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안전한 물질이지만 혈관 내에 들어가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와 같이 뭐 혈관을 막아서 피부 괴사, 실명을 초래하죠. 특히 이와 같은 필러의 부작용 사례는 반복 시술할 때 그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 뭐
이 필러용 바늘이 끝이 뭉툭하니까 처음에는 이와 같이 필러 바늘이 이 혈관에 닿아도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혈관이 도망다닙니다. 뚫을 수가 없죠. 그러나 2차, 3차 시술하다 보면 기존의 필러가 이 혈관 주변에 남아있죠.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이 보통 한 10개월에서 1년 간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2년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더 짧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혈관 주변에 차 있으니까 이것이 필러 시술용 바늘 끝이 뭉툭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혈관에 닿으면 혈관이 도망갈 공간이 없으니까 관통을 당해서 이렇게 그것을 모르고 해서 시술하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또 그리고 1차 시술할 때 필러 시술용 바늘이 혈관 주변에 움직이면서 만든 흉터 조직이 있습니다. 흉터 조직은 좀 단단하죠. 그래서 항상 필러의 부작용 사례는 반복 시술할 때 거의 90 대부분 다 반복 시술할 때 생깁니다. 1차 시술 때 필러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는 드뭅니다. 자가지방도 필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 이식하다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혈관에 타고 올라가서 실명, 피부괴사, 심하면 뇌경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필러는 맞을 때 처음에 맞을 때 충분한 양을 맞아서 다시 추가로 맞지 말고 그리고 또 오래 가는 거 맞아서 해당 부위를 리터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반영구 필러, 아테코라는 반영구 필러를 맞은 경우인데 한 번 시술하고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그러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필러의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병원에서는 대개 이제 10개월, 1년 가는 필러를 많이 이제 반복 시술하기 때문에 그 반복 시술할 때마다 어쨌든 혈관과 접촉할 기는 리스크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필러가 간단하면서도 팔자주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리스크 부작용이 생기면 실명, 피부귀사, 뭐 뇌경색 등 부작용이 생기면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팔자주름이죠. 알다시피 이와 같이 나이가 더 젊었을 때 피부가 처지니까 기존의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처지는 현상은 제가 한번 전에 안면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젊은 나이에서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뼈에서 나와서 연부 조직을 잡아주는 인대가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에서 이렇게 얇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먼저 리프팅을 시행하고 거꾸로 올려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위라면 필러를 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필러를 그래도 채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꾸로 밀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필러를 이와 같이 처진 부위 뭐 특히 악광대 부위가 많이 처지니까 이렇게 올려주면 이 볼륨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연부 조직을 끌고 올라가니까 팔자주름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이 부위에 이렇게 필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지방 이식도 필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즘은 리프팅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한 필러를 한다. 그러나 리프팅은 좀뭐 비용적인 부담, 회복 기한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필러를 아니면 지방을 이렇게 이식을 해서 이렇게 볼륨을 증가시켜주면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끔 보면 아주 팔자주름이 흉터처럼 이게 주름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피부가 이렇게 안에 있는 근육이 할 때 이럴 때 근육이 움직이는 거지만 심하면 피부에 변성이 옵니다. 변성이 오고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절제도 시행하죠. 이와 같이 어, 깊은 팔자주름 부위에서 직접 절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봉합하죠. 나중에 보면 잘 흉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워낙 팔자주름이 깊은 분 같은 경우는 이 흉에 대해서 뭐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뭐 불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대쪽과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직접 절제는 미간이라든가 이마주름도 아주 깊을 때는 흉터처럼 자리 잡았을 때는 직접 절제하는 해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요새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이상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